안녕하세요. 만원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길기도 하죠. 먼저 지난 수업에서의 오류 좀 바로잡겠습니다. 화면의 오른쪽 파란색 밑줄 친 부분이요. 지난 시간에 이 구절을 풀이하기를 신농씨를 꿈에서 만나 병 고친 약을 물어 청심한 해심단의 강심탕을 먹어도 내 병은 고칠 수가 없다 라고 풀이했는데요. 다시 천천히 풀이해 볼게요. 신농씨를 꿈에서 만나 병 고치는 약을 물어서 청심한 회심단의 강심탕을 먹어서 내 병을 고친들.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대장간일 배우니 눈 어두워진 것처럼 이미 때가 늦어버린 일이다 로 바로 잡습니다. 이제 겨울 넋두리 볼게요. 어와 이 사이에 한 해가 벌써 저물었다. 청추가 다진하고 엄동이 되단 말까? 맑은 가을 다진하고 추운 겨울이 되었단 말인가? 강촌에 눈 날리고 북풍이 호로 하여. 호는 우리가 북쪽의 여진족을 가리킬 때 쓰던 한자예요. 병자년에 호적이 쳐들어왔어요. 병자호란. 그러니 북풍은 호로부터 불어오죠. 산하산상, 온 세상이네요. 백옥경이 되었으니 이 말은 온 세상이 선경이 되었다. 신선세계처럼 아름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얘기 좀 더 풀어볼게요. 백옥경은 옥황상제가 다스리는 신선세계의 수도. 경이라는 한자가 수도를 의미하죠. 일본은 동경, 중국은 북경, 우리나라는 경의 우리말인 서울. 하늘나라 백옥경에는 옥황상제의 궁인 자미궁이 있습니다. 건물은 광안전, 향안전, 자청전 등의 이름으로 문학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백옥루를 비롯하여 12개의 누대, 즉 11우가 있죠. 11우 오경을 일실로 통한다는 말은 신선세계는 하늘에 있으니 11우에서는 사방과 아래, 즉 5방향 경치가 보이겠죠. 그러니 오경입니다. 일실로 통한다는 말은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길게 설명했지만 북풍이 눈구름을 몰고 와 온 세상이 눈에 덮였는데 그것이 신선세계인 것처럼 매우 아름답다는 말을 한 거예요. 저 건너 높은 매에 홀로 섰는 저 소나무. 오상고절은 내 이미 알았나니 서리에도 굴하지 않는 고고한 철개.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른 상록수니까요. 광풍이 아무런들 겁할 것이 없거니와 미친 듯한 바람도 겁낼 필요가 없지만 바닷가의 소나무를 곰솔이라고 하는데요. 이 곰솔은 웬만한 바람에도 끄떡도 않는답니다. 도채맨 저 초부야 행여나 찌그리라. 하지만 도채, 도끼자루를 맨 초부, 나무꾼은 겁이 나죠. 행여 소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리면 어떡해요? 동백화 피운 꽃은 눈 속에 붉었으니 눈 속에 선명하게 빨간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설만 장안의 학종과 의연하다. 설만, 눈 가득한. 장안은 중국의 한 나라가 그곳에 도읍을 정한 뒤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 계속 도읍으로 자리 잡은 도시인데요. 그냥 일반 명사화해서 서울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학정홍은 학의 붉은 정수리를 말하는데요. 학은 겨울에 우리나라에 머무는 철새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추자도에서 보는 동백꽃의 모습이 눈 덮인 서울 거리에서 본 붉은 정수리의 학과 의연,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학정홍은 이런 연유로 동백꽃을 부르는 여러 별칭 중에 하나가 되었답니다. 잠깐 학정홍 사진 좀 보고 갈까요? 이렇게 활짝 핀 꽃 말고 동백꽃 몽우리 사진은 정말 학정홍 느낌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엊그제 그런 바람 간밤에 이런 눈에 높은 절 고운 빛이 고침이 없었으니 바람 불어도 눈이 내려도 소나무는 상록수로 푸름을 변치 않고 동백화는 여전히 고운 빛깔을 바꾸지 않으니 춘풍의 도리와는 토로 혀부끄럽다.
봄바람이 날리는 도화와 이화, 즉 복숭아꽃과 자두꽃은 도리어 부끄럽다. 말하자면 위의 소나무와 동백화는 겨울의 눈바람에도 제빛을 변치 않는데 여기서 변치 않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조와 절개를 지녔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봄꽃인 도화와 이화는 얘네들은 아름다움의 대명사입니다. 아름다우면 뭐해? 순식간에 변하는데. 봄바람 한 번만 불어도 금방 져버리잖아요. 여러분은 학교 꿈동산에서 벚꽃 치는 모습 매년 봐왔기 때문에 이 말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소나무와 동백화는 지조와 절개를, 도리화, 도화와 이화는 미,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작자는 이 두 가지 가치 중에 전자를 우위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어와 외박하니 설풍에 어찌하리. 화자에게 방이 없었던 것 알잖아요. 외박, 밖에서 자니. 설풍, 눈바람에 어쩌면 좋아요. 보선도 없고 신발도 다 없으니 발이 시려이하리. 하물며 찬데 누워 얼어 죽기 편시로다. 편시는 짧은 시간, 즉 잠깐. 주인의 근력은 힘이죠. 힘을 빌어서 방반간 의지하니 코딱지만하게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서 방처럼 만들었어요. 겨울이니까요. 얼어 죽게 할 수는 없죠. 대충 기둥을 세우고 흙으로 바람벽을 바르기는 했지만 종이맛 아울순가 종이로 도배는 못했다는 말이에요. 벽마다 틈이 벌어 틈마다 벌레로다. 벽이 쩍쩍 갈라져 있는데 그 틈에 벌레가 득실득실. 구렁진에 섞여 있어 약간 벌에 저허하랴. 구렁이와 진해인지 구렁이만한 큰 진해인지 아마도 후자겠죠? 벽 틈 사이에 벌레니까요. 그러면 과장법? 하여튼 엄청 크고 징그러운 벌레 때문에 웬만한 벌레는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하다, 꺼리다. 굵은 벌레는 죽여서 내고 작은 벌레는 살려서 던져줍니다. 이걸 가지고 생명 중시 어쩌고 이렇게 해설하긴 싫어요. 그냥 그 시대의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가졌던 긍휼의 마음 정도로 대나무를 얼기설기 엮어서 방문틀을 만들고 거기에 헌 자리 다 낡은 거적대기를 달아놨어요. 적은 바람은 가린다 해도 큰 바람은 어찌하리. 도중에 나무를 모아 아침 저녁 초석밥 겨우 짓네. 가난의 원래 말이에요. 이것도 언중이 말을 지맘대로 써서 갓난이란 한자어가 가난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난한 손, 나그네의 방에 불 끼우니 쉬울 소냐. 그러니 냉돌 위에서 잠을 잡니다. 섬거적, 섬은 곡식을 담는 푸대를 말해요. 가만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마 섬과 가만이는 푸대를 짜는 재료가 달랐을 거라는 게 나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것을 뜯어 펼치니 선단요로 여겨집니다. 개가죽 축혀 덮고서 비단 이불로 사놨습니다. 선단과 비단은 모두 부드러운 재질의 옷감 이름인데요. 오늘날은 그냥 비단으로 통용이 되죠. 정무인, 사람 없어 적막한 빈 방 안에 개발 물어 던지듯이, 이거 속담이에요. 개발 물어 던지듯 매우 외로운 처지에 있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상상력을 발동해서 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인가 생각해보면 게살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데 발은 살이 없잖아요. 괜히 잘못하다가는 날카로운 집게발 끝에 입천장이나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쭉 바라보다가는 휙 집어 던집니다. 개발의 입장에서 보자면 버림받은 거죠. 적막한 방 안에 버림받은 이 몸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새우잠 곱송거려 긴긴 밤 새워서 날째 위로는 한기 들고 아래는 냉기 올라 찰한, 찰냉, 한기, 냉기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름도 온돌이나 한 대만도 못하고야. 이름은 온돌이지만 불을 넣어야 온돌이 되죠. 한 대는 바깥만도 못하구나. 육신이 빙상, 얼음 형상이란 말인데요. 얼음 조각도 좋고 눈사람이라 해석해도 좋습니다. 한전이 절로 날째, 한전은 오한이 들어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걸 말해요. 송신하는 솥대런가 간역 맛은 살대런가
사풍새우 물풍진가 칠보강의 금나비인가? 솥대는 마을 수호신의 상징으로 동네 어귀에 세운 장대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람들의 바람, 소망을 하늘에 송신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겼죠. 여러분도 솥대를 사진으로라도 본 적은 있을 테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바람에 솥대가 파르르 흔들리는 모습을요. 살 때는 화살입니다. 여러분 양궁 해봤나요? 활을 쏘아보진 못했어도 하는 걸 본 적은 있겠죠? 화살이 관역에 꽂히면서 그 대가 파르르 떨립니다. 사풍새우는 바람이 불어서 가랑비가 비스듬히 내리는 상황입니다. 우리 우산 위로 안 쓰고 살짝 숙여서 쓰는 경우 있잖아요. 사풍새우일 때 우리가 하는 행동입니다. 물풍지는 문풍지를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지금 4가지 경우가 모두 사물이 떨리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가랑비가 내리면서 사풍이 불면 문풍지가 바람에 흔들리겠죠? 7번은 보석. 보석처럼 아름다운 빛깔의 금나비, 반짝이는 나비. 이 나비가 꽃에 앉을 때 파르르 날개를 떠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야 이해할 텐데요. 아무튼 숫대, 살대, 문풍지, 나비 모두 파르르 떨리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소재들입니다. 사랑 만나 안고 떠나. 오래 헤어져 있었던 님을 만나게 되면 반가움과 행복감에 서로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게 되죠. 겁난 끝에 놀라 떠나. 너무 겁이 나면 두려움에 벌벌 떨리게 됩니다. 아이고, 앞에서 과거에 부기자였을 때가 꿈인 거야, 지금 여기서 빈천자인 것이 꿈인 거야 탄식하다가 장주오접, 한단치부, 남양초려, 화서몽, 칠흑몽, 난가일몽 하면서 온갖 꿈과 관련된 고전의 단어들을 나열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방에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떨다로 연상되는 별별 가지 상황을 연상하여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경외감마저 자아내는 말빨입니다. 양생법을 모르거든 고치조차 무사밀고. 양생법은 건강을 다스리는 법. 고치는 윗니와 아랫니를 이렇게 딱딱 맞부딪히는 행동인데요. 옛사람들의 양생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추워서 떠느라고 이렇게 이가 부딪히는 것을 고치에 빗댄 거예요. 아무튼 대단하죠? 눈물 흘려 베개가 젖어 얼음으로 조각한 비석이 되었어요. 은유법 쓰였네요. 새벽닭 회의 운이 반갑다 달개소리. 왜냐하면 이제 아침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온이 올라갈 거잖아요. 밤새도록 추위에 벌벌 떨었으니 해가 나면 담장 밑에서 따뜻한 해바라기를 할 수 있으니 반갑습니다. 단복문, 대로원에 대개문 하던 때라. 단복문은 창덕궁의 도남문 왼쪽에 있는 작은 쪽문으로 관리들이 출퇴근할 때 드나들던 문입니다. 그리고 대로원은 그 문 옆에 있는, 말하자면 대기실 같은 거죠. 조선시대 대궐문은 상시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곳에서 기다릴 때 10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때라. 새벽 닭울음 소리를 듣고 이 사람 또 옛생각으로 의식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된 자신의 처지가 새삼스레 너무 슬퍼요. 새로이 눈물 지고 창탄시 가던 때에 동창이 이명 이미 밝고 태양이 높았으니 게을리 일어앉아 서두를 일이 없죠? 배고플 일만 있을 텐데요. 밤새도록 새우처럼 구부리고 자서 굽은 다리 펴올 적에 삭다리를 죽이는 듯 마디마디 소리 난다. 삭다리는 살아있는 나무의 죽은 나뭇가지, 즉 삭정이, 뗄감을 말하는데요. 아궁이에 불을 뗄 때는 그것을 분질러 사용하죠. 바싹 마른 나뭇가지 분지르는 소리가 자기 무릎 뼈마디에서 난다는 겁니다. 돌로 만든 담뱃대에 임남초를 쇠똥불, 정말 쇠똥을 연료로 불을 피웠어요. 그 물에 붙여 물고 양지 햇볕이 비치는 데를 따라 앉아 옷에 이 주워낼째. 이는 속옷에부터 기생하는 벌레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사니 행복한 세대. 아니빗은 허문 머리, 헝클어진 머리가 두 귀 밑을 덮어있네. 그 시절엔 남자도 장발이잖아요.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으니 말이에요.
그런 머리를 간수하려면 아주까리 기름이나 동백기름을 발라서 찬빗으로 싹싹 빗어서 틀어 올려 상투를 트는 건데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말 그대로 봉두남발이겠죠. 내 영상 가련하다 그려내어 보내고죠. 누구에게요? 임금에게요. 이 정의 깊은 정을 만에 하나 옮기시면 내가 임금을 생각하는 깊은 충정을 만분의 1이라도 전달할 수 있다면 오늘날 이 고생은 몽중사 꿈속의 일이 되련만은 왜요? 임금님이 감동하셔서 저를 풀어주실 거니까요. 기러기 지난 후에 척서도 못 자나니 기러기는 겨울철새인데요. 기러기 발에 편지를 묶어 보냈다는 옛 전고로 인해서 소식을 전해주는 새로 인식되었습니다. 사실 그건 기러기 안자를 써서 안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척서라고 써놨습니다. 척서는 길이가 한자쯤 되는 널빤지에 글을 적어 놓은 것을 말해요. 초수오산, 초나라물과 오나라의 산. 중국의 초나라는 평야지대에 있었고요. 오나라는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초수오산 천만 첩은 강 많은 초나라, 산 많은 오나라가 천만. 이럴 때 천가만은 999 다음에 천, 9999 다음에 만 이라는 물리적 숫자가 아니죠. 수없이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즉 강과 산이 수없이 겹쳐져 있는 곳에 내 그림, 나의 이 처지와 형상 이것을 누가 전할 수 있을까? 추자도와 한양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추자도는 제주도 바로 옆에 있는 섬입니다. 오늘날 주소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에 속해요. 사랑 없다 이볕이야 얼었던 몸 녹는구나. 백년골 쪼이온들 싫다야 하라마는 여기에서 골도 곳을 잘못 말하는 것 같네요. 곳은 강조의 기능을 가진 보조사로 옛말에 흔히 쓰였습니다. 백년, 즉 오래오래 쪼여도 햇볕이 싫지 않다는 이 안도한 씨가 밤새도록 벌벌 떨었으니 당연히 그렇겠지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안도한 씨 먹물 좀 먹은 사람이거든요. 따스한 햇볕은 임금이 온 세상에 내리는 은혜입니다. 쌤이 오버한다고요? 에이, 근거 없이 그리 말하진 않아요. 다음 구절을 보세요. 어이한 조각구름 이따금 그늘지니 찬바람 지나칠제 배틀가래 애처롭다. 애처롭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와 함께 수업한 여러분은 모두 알아들었을 거예요. 수행평가 때 용사의 예시문에서 해를 가리는 구름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원사의 이 대목도 안도환이 200의 시에 나오는 부운 폐의를 용사한 것이라고요. 다만 이조노의 시조에서처럼 콕 짚어서 어떤 대상을 풍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해와 구름에 딸려 나온 상투적인 표현으로 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해가 지니 이 밤을 어찌 셀고 밤은 일단 추워요. 그리고 밤은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이 밀려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밤을 지내온 후 오는 밤을 어찌하리? 오늘 밤만 걱정이 아니라 내일 밤은, 모레밤은, 글빛밤은? 잠이라 업거들랑 밤이나 짧거나 하다는 많다이니 많고 많은 밤이 오고 밤마다 잠 못 들어. 그리오니 생각하고 살뜰히 애석일제. 애석은 슬프고 안타깝다라는 뜻입니다. 목숨이 부지 그치지 않아 죽지 않고 밥 먹고 살았으니 인간 만물 사람 아니고요. 세상에 온갖 것 생긴 중에 낱낱이 헤어보니 하나하나 생각해보니 모질고 단단하니 날밖에 또 있는가? 이 세상에서 내 운명이 가장 모질고 단단하다. 심산중 백악호가 모질게 날 같으며 깊은 산속 백악 하얀 턱의 호랑이가 모질기 날 같으며 호랑이 가죽이 질긴 거겠죠. 돋깨치는 철몽둥이 단단하게 날 같으랴. 항아리 깨부수는 철몽둥이도 내 운명보다는 덜 단단합니다. 추상적 관념인 자신의 힘겨운 운명을 백악호와 철몽둥이 같은
구체적 사물과의 비교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념의 사물화라고 해설하겠습니다. 가슴이 터지오니 터지거든 굼기를 뚫어. 아이고 내 팔자야, 가슴이 터집니다. 그런데 터진다는 말을 구멍으로 연결하네요. 터진 가슴에 구멍을 크게 뚫어. 가슴이 터지오니 터지거든 구멍을 뚫어. 고무창자, 세살창자, 완자창을 갖추네요. 우리 사설시조 공부할 때 고무장지, 세살장지 하던 거 기억하죠? 원래 장지인데 이것을 노래에서 장자라 표현했었잖아요. 그런데 안도환님은 창자라니. 창이면 창자가 되는 건가요? 하여튼 살짝 무식이 버무러져 있습니다. 이같이 답답할 때 여다 쳐다보고지고 가슴에 창을 내어 답답할 때마다 그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싶답니다. 굉장히 재치 있어 보이죠? 많은 이것도 당시 유행하던 사설시조를 끌어온 겁니다.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고무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새 크나큰 창돌이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이따금 하 답답할 째면 여다다 볼까 하노라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와 어찌하리 혈마한들 어찌하리 세상에 귀양 온 사람 나뿐이며 인간에 이별한 사람 나 혼자랴 소무에 북해고생 돌아올 때 잊었으니 어떤 원문에는 있었으니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소무는 중국 전한시대의 인물로 북해 지명입니다. 그곳에서 19년간이나 유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풀려나기는 했죠. 내 홀로 이 고생을 귀불기 혈마 설마 하랴. 귀불기는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소무도 돌아갔는데 설마 나 혼자만 귀양에서 못 풀려나겠어? 라는 말이에요. 무사밀로 마음 붙여 이 서로 믿자 하리. 자른 낫 짧은 낫 손에 쥐고 뒷동산 올라가서 대나무를 베러 간 거예요. 풍상이 섞여 친데 만목이 소슬하고 겨울이라 바람소리가 섞여 쳤어요. 만목, 온갖 나무가 소슬 썰렁한데 대나무만이 홀로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천고절 푸른 데는 봄빛이 온자로다. 고든데 베어내어 가르쳐 다듬으니 밝아온 낚싯대라 좋은 품이 되리로다. 청월치 꼬은 줄, 청월치는 치개에 속껍질로 꼰 노끈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낚싯줄을 맸어요. 그것을 둘러매고 이웃집 아이들아 오늘이 날이 좋다. 새바람 많이 불고 물결이 고요하여 고기가 물대로다. 낚시질 함께 가자. 새바람은 샛바람, 높새바람이라고도 해요. 팔입은 찢어진 갓, 다 낡은 갓을 말합니다. 그것을 잦게 쓰고 이것은 눌러 쓰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망해는 부들풀로 엮은 신이지만 통상 집신으로 여기면 됩니다. 집신을 조여 쓰고 신인데 쓰다라고 말하네요. 잘못 기록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시대 유행하던 어법이었는지도 모르죠. 초대 낚시터로 나아가니 내 놀이가 한가롭다. 원근 산천이 홍일은 노을입니다. 노을빛을 띄었으니 만경창파에 오로지 금빛이라 넓고 푸른 바다가 금처럼 반짝거립니다. 낚시를 들이치고 들이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 옥척 비늘은 은빛으로 빛나고 모양 좋은 커다란 물고기가 저절로 와 무는구나. 굿하야 취하하랴. 자취 지취로 바꿔주세요. 지취를 취함이라. 굿해요. 잡으려는 게 아니야. 지취를 보이려는 행위지. 지취는 의지와 취향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라고 사전에 풀이되어 있는데요.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걸 드러내는 거라고나 할까나요? 어쨌든 잡은 고기 놓아주고 낚싯대를 다시 떨어뜨리니 휙 던졌다고요. 그러니까 잠든 백구가 다 놀라서 후두둑 날아오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안도환의 만원사는 관념과 실제가 뒤섞여서 상황이나 장면이 그려지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양지에서 밤새 온몸을 녹이는 실제의 사실적 장면에서도 해를 가리는 구름과 같은 관념적 사고가 섞여서 표현되잖아요. 지금 이 장면도 그렇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는 귀양지의 생활에서 잡은 고기를 어떻게 그냥 놔줄 수가 있나요? 사면이 바다니까 물고기는 흔해 빠졌을 테고, 그러면 그냥 놔줄 수도 있는 거지. 아니요. 생활인이면 압니다. 낚시는 그냥 하나요? 미끼가 있어야죠. 낚시는 아무 때나 하나요? 날씨가 좋아야죠. 섬 여행해본 사람이면 하루에도 12번 변덕스럽게 날씨가 변한다는 걸 알걸요? 지금 화자의 처지에서 실제로는 물고기 방생 못합니다. 그런데 왜 취어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뒤에 이어질 백구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낚시를 하는 건 실제이고요. 지취를 취하며 취어하지 않는 것, 백구를 끌어들이는 것, 이것은 관념을 노래하는 것이라고요. 자, 다시 이어서 백구야 나지 마라 너 잡을래 안 읽다. 이 구절도 그 당시 여러 노래에 들어있던 흔한 내용입니다. 내 본대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를 소냐. 영물, 신령스러운 존재. 백구는 기심을 지닌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백구를 의인화했습니다. 백구 너는 본디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아보는 존재이니 내 마음을 모르겠는가. 내 마음 알잖아. 평생에 괴던 사랑하던 임을 천리에 이별하니 사랑함도 좋거니와 그리움을 못 이기니 수심이 첩첩하여 마음을 둘 데 없어 흥없은 일관죽을 실없이 던졌으니 고기도 물장거든 하물며 너 잡으랴. 사람이 말이 많으면 모순도 많은 법입니다. 앞 대목에서는 낚시로 주치를 취한다더니 여기서는 흥겹지도 않으면서 낚싯대 하나를 실없이 던졌다고 하질 않나. 앞에서는 을린 옥촉도 다 놔준다더니 이제는 무는 고기도 없다네요. 하지만 용서하세요. 사실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충의 정신, 일편단심이라는 관념을 강조하려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덧붙이는 말 한마디만. 지난번 만원사 두 번째 시간에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는 장면 있었잖아요. 핫구름 바람달 새우되어 만나고 싶어 하던 그 임 말이에요. 몇몇 학생이 그 임이 임금을 말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내게 하였었는데요. 나는 그것을 아내라고 해설하였습니다. 주야 분리, 밤낮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내다가 소식조차 둔절, 편지조차 끊긴 상태의 님이니까요. 이 안도환의 당시 지위로 보아 그는 궁궐의 재정잡무를 보던 말단 직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중인인 그의 신분이나 깜냥을 보면 그 임은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생을 괴던 임은 임금이에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행은 다음 장으로 넘길게요. 그려도 모르거든 내게 있는 긴부리로 내 가슴 쪼아헤쳐 붉은 마음 내어놓고 자세히 살펴보면 하마거이 알리로다. 네가 영물이라 내 마음을 다 알 것이지만 혹시 내 마음이 안 보여 모르겠다면 너의 긴 부리로 내 가슴을 쪼아 헤쳐봐. 그러면 거기에 붉은 심장이 드러날 테고 자세히 보면 나의 임금을 향한 마음이 보일 거야. 일편단심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이 부분 역시 관념의 사물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갚으려니 성세에 안민되어 너조차 예왔노라. 날 보고 나지 마라 뇌벗이 되오리라. 여기도 다른 시조의 구절을 끌어온 거네요. 백구와 수작하니 수작은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낙일은 창창하다. 해가 져서 창창, 어둑어둑합니다. 낙대의 줄 거두어 낙근곡기 끼어들고 강촌으로 돌아들어 조인집 찾아오니 문 앞에 짙덩기는 날 보고 꼬리친다. 난감한 내 고생이 오랜 줄 카지 한자어입니다. 알겠다, 알만하다 라는 의미예요. 짙덩게 안 해주고 임자도 되는구나.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자기를 보고 막 지저대던 개가 이제는 자기를 보고 꼬리를 치며 반겨요. 이제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는가 봐요. 그런데 이렇게 개가 반겨주니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서글퍼요.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니까요. 아휴, 나는 도대체 언제쯤이나 이 유배형을 끝낼 수 있으려나. 반일을 낚시질하던 반나절, 그동안 잊은 시름 자연히 고쳐나니 다시 나니 아마도 내 시름 잊을 길 어려워라. 강천의 월락 다리 지고 은하수 기우도록 방등은 어디 가고 눈을 감고 앉았는고 참선하는 노승인가 통경하는 맹인인가. 등잔불도 없는 방에 눈을 감고 앉아있으니 이건 노승이 참선하는 건가요? 경전을 읽을 줄 아는 장님인 건가요? 자신을 참선하는 노승에 통경하는 맹인에 빗대었습니다. 은유법이죠. 팔도강산 어느 절에 중소경 누가 본가? 장님 중 본 사람 있어요? 누운들 잠이 오며 기다린들 힘이 오랴. 내 햄이 무삼햄고 이다지만 쌉더고. 햄은 해다의 명사형, 생각, 헤아림 이런 뜻입니다. 남경장사 남경간이 반전장사 미쳤는가? 남경장사는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심청전에서 쌀 300석에 심청이를 샀던 그 장사꾼들입니다. 조선에서 중국 남경으로 가는 백길에 인당수라 하는 여울물이 있는데요. 이곳은 물살이 하도 거세서 용왕에게 인신공양을 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경 가는 배의 선인들이 제물로 쓸 처녀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청이가 자신을 팔잖아요. 이때 구인공고의 내용이 값은 고하간에 15, 6세 처녀를 구함이라고 방을 붙였다고 소설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남경 장사꾼들 남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인신 재물값 빼면 본전 찾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전은 본전을 잘못 쓴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본전에, 즉 투자 금액의 반도 못 건졌다는 의미 같습니다. 어쨌든 장사꾼이 장사 미천을 날릴 판이니 돈을 세고 또 세고 계산을 하고 또 하고 그랬었겠죠. 예전에 돈을 세는 것도 해다, 헤아리다로 표현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잠을 차려 누웠으나 이 생각 저 생각이 너무 많은데 마치 남경 장사가 손익을 따질 때처럼 계속 햄이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햄 저 햄 아무 햄도 그만하면 다 해려니 해다가 다 못해니 무한한 햄이로다.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잡생각이 그 정도 했으면 더 생각할 거리도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해도 끝이 안 나는 생각입니다. 갓없는 미친 서름 눌 찾아 한 잔 말고 끝없는 미친 서름을 누구를 찾아 하소연한단 말인가. 남초가 벗이 되니 내 서름 위로하니 담배로 서름을 달랩니다. 자, 담배를 먹고 재를 딸고 담뱃잎을 담아 불을 붙여 한 무릎에 사오대라. 앉은 자리에서 4-5대 담배를 피워댑니다. 현기나고 두통하니 서름 잠깐이 치운들 어지럽고 골이 깨질 듯 하겠죠. 통증에 서러운 마음이 잠깐 잊혀진다고 해도 오래 기아오래 순가 호련 다시 생각하니 이 일이 무삼일고 내 몸오이 여기 온고 번화고양 어대 두고 청막절도 들어온고 오량각 어대 두고 도옥방가 내시한고 안팎정원 어디 가고 축창문 달았으며 서화도벽 어찌하고 흙바람벽 되었으며 산수병풍 어디 가고 갈바란 때 들렀으며 각장장판 어디 가고 갈자리를 깔았으며 경주탄건 어디 가고 봉두난발 내었으며 안팎부선 어디 가고 다목발이 밝아오며 농단계 어디 가고 육총집신 신었으며 조반점심 어디 가고 일중하기 어려우며 사한노비 어디 가고 고공이가 되어난 말고 어휴. 가사는 시조와 마찬가지로 사음보율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사조의 음수율까지 보태져서 율격이 두드러지죠. 대구법과 대조법이 쓰였습니다. 어떤 소재가 대조되는지 살펴볼게요.
내 고향 서울은 번화한데요. 이곳 취자섬은 적막한 외딴 섬입니다. 서울 우리 집은 들보 위에 5개의 도리를 얹은 오량각이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콩알 만한 집 2옥, 그나마 한간도 아닌 반간 크기. 집 안팎으로 정원이 딸려있던 고급 주택에서 살았었는데요. 죽창문 단 집에서 사네요. 방에는 서화로 벽을 도배하다시피 했었는데 이 방은 쩍쩍 틈이 갈라진 흙바람 벽입니다. 산수와 그린 병풍 대신 갈대밭이 둘러쳐져 있고요. 장파는 갯불, 바닥엔 갈대로 엮은 자리를 깔았습니다. 메이드인 경주의 탄거는 어데가고 쑥대강이 같은 봉두남발, 안팎보선, 2겹으로 된 버선입니다. 그걸 신던 발이 다목발이 별거하며, 다목발은 당목발을 잘못 쓴 것인데요. 뒷발이 약간 바깥으로 틀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버선 속에서 가지런히 모아져 있던 발과 발가락이 버선을 챙겨 신지 못해서 제멋대로 벌어진 것을 별거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전에는 녹피당에 가죽신을 신었었는데 지금은 육총집신 신었습니다. 예전에는 끼니를 다 챙겨 먹었었는데 일중하기, 아마도 일중 한 끼가 아닐까 생각해요.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듭니다. 사완노비, 예전에는 옆에 시중드는 비서도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고공이 머슴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열거법이 쓰였습니다. 아침이면 마당 쓸기, 저녁이면 불때이기, 볕이 나면 새똥치기, 비가 오면 도랑치기, 들어가면 집 지키기, 보리멍석 새날리기. 이것들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거처거나 의복사치 나도 전에 하였더니 헐, 안도한 씨, 그의 죄목이 공금 횡령죄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좀 뻔뻔한 것 같아요. 자기 뭐 그렇게 잘 살았다라고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좋은 음식 맛난 맛은 아마 거의 잊었으라. 서름에 쌓였으니 낡아는 줄 모르더니 헤엄없는 아이들은 묻지도 않은 말을 내 처지는 생각도 안 하고 철없는 아이들이 나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한밤 자면 제덕, 제석의 옥이 같습니다. 제석은 섣달 금음을 말해요. 제석 다음 날은 설날이겠죠? 떡국 먹고 놀자고 합니다. 아이의 말을 신청, 믿어 들으랴. 여풍다이 들었더니 바람처럼 흘려 들었더니 남녘 이웃 북녘집에 나병소리 들리거늘. 나병은 찰떡입니다. 떡 맺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손을 꼽아 헤어보니 오늘 밤이 개석, 역시 제석이겠죠. 타양의 봄가절이 이뿐이 아니로다. 타양에서 명절을 지내는 것이 설날만은 아닙니다. 상빈명조에 또 한 해 되는구나. 상빈명조라는 말은 섣달 금음, 한자어로는 제야인데요. 제야를 소재로 한 시에 상투적으로 나오는 어구입니다. 상빈은 서리 같은 머리털, 흰 머리를 말해요. 명조는 내일 아침, 즉 설이 내린 머리에 내일 아침이면 또 한 살을 더 먹는구나 라는 나이든 이들의 상투적 탄식이에요. 송구영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다. 이제 이 한밤이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어와 상품, 상차림의 수준이 그렇던가, 저녁밥상 그렇던가, 얘 못 보던 네모반의 수저 갖춰 장김치에 나락밥이 돈독하고 생선토막 풍성하다. 그려도 서리로다 배부르니 서리로다. 고향을 떠나온 지 어제로 알았더니 내 이별 내 고생이 경련사 지난 일이 되었구나. 어와 섭섭하다 정초문안 섭섭하다. 정초문안은 세배를 말하는데요. 지금 세배를 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섭섭하다고 표현했어요. 북당 쌍친이 백발이 더하시고 옛날의 북은 방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위의 의미로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북궐에 계시는 거고 어버이는 북당에 계시는 것입니다. 쌍친은 아버지와 어머니, 어버이는 흰머리가 더 많아지시고 공규, 텅 빈 규방에, 화조는 어여쁜 아내를 가리키겠죠. 얼마나 늦었는고, 늦다는 시간이 지나다.
아름다운 때가 지난 것을 안타까워하는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5세에 떠난 자식 6세야 되었구나. 자기 아이도 나이를 1살 더 먹었습니다. 내 아녀 임이라도 내 서름은 설다하리. 나 아닌 님 임금이라도 내 서름은 정말 서럽다고 할 것이다. 길을 쓰고 어떻게든 오늘 끝내보려 했는데 안 되겠네요. 1, 2교시 45분 수업이 있어서 이만 중단해야겠습니다. 오기가 생기네요. 우리 끝까지 가보기로 해요. 다음 시간 기약하며 오늘은 이만.